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과거 이 부지는 철광소가 있던 부지인데 용광로가 있던 특정 동이 명당이라고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서울대생들과 의대생 등 명문대생들을 다수 배출했다는 것인데요. 이 소문이 맞는지 제가 직접 확인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맹탐정에게 황당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부산 용호동 한 아파트 단지에 명문대생을 다수 배출한 특정 동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동에는 큰 비밀이 있다는데 바로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그 자리엔 철광소가 있었고 용광로가 있었던 그 특정 동에는 아직까지 좋은 기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게다가 부동산에는 그 동 매물을 찾는 사람들이 몰려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는데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도 거기에 고로가 있었던 건 맞죠? 네네. 60년대 큐폴라로라고 하는 옛날 방식의 용광로를 갖고 있었고, 이 황당한 소문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맹탐정이 직접 나가봤습니다. 철광소가 없어진 게 98년? 97년대 후반이니까 땅 밑에 수맥이 흐르면 안 좋다고 하는데 수맥과 반대되는 용광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터가 좋은 터다, 그렇게도 말이 되나? 일단 저쪽이 중앙공원 쪽이거든요. 저기 용광로가 있었다고 하니까 일단 절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게 정말 썰이라서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일단은 용광로가 있던 장소라고 하기는 했는데 중앙공원인가? 그렇거든요. 그 용광로가 규모는 작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용광로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과거에 용광로가 있어가지고 따뜻한 기운이 아파트 전체를 받쳐주고 있다, 이런 썰도 가능한 거지. 소문을 그냥 뭐 검증을 해보자면 옛날에 여기 메트로시티 자리가 그 철광소 자리였다는 장소, 그게 언제 없어졌어요? 한 5년 가까이 안 됐겠나? 그러면 그게 없어지고 이 아파트가 생긴 거네요. 철광소? 거기에 뭐 용광로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거는 저 자리라 하는 것 같은데. 201동 이 자리에 여기 어디가 있었다던데.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들어가 소문이. 네네네. 듣기로는 205동도 그렇고 206동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218동이라고 하기도 하거든. 말들이 좀 달라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중앙공원이고 여기 있었다고 하네. 어르신 말씀도 확실하진 않으니까. 용광로는 몇 동 자리 밑에 있었을까?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과거 이 아파트가 있기 전 이곳엔 철광소가 있었고 용광로도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로부터 용광로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말들이 모두 달랐기 때문입니다. 답답함을 느끼던 와중 부동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파트에 정보가 모이는 장소로 부동산만한 곳이 있을까? 부동산으로 찾아갔습니다. 용광로가 있던 자리가 기운이 좋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썰도 있더라고요. 그런 소리 있는 거 저도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고객분들이 처음에는 용광로 자리가 어디다 어디니까 묻는데 제가 직접 현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214동의 분도 있고요, 142동이라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 여자들께서 자기동에 있을 동을 용광로 자리라고 주장을 하니까 어떤 게 맞는지 싫지는 않지만 둘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142동 거기가 조금 신경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애매하게 기억을 하는 거라. 아까는 201동이라고 그랬고 확실히 이 근처기는 한가 봐요. 이 중앙공원 근처. 용호동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제로 용광로동을 찾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도대체 용광로동은 몇 동일까? 하지만 부동산 소장님도 구체적인 위치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운 좋게도 과거 그 철광소에서 30년 가까이 일했던 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베일에 가려진 용광로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69년 봄에 와가지고 요 회사 입사해가지고 막 계속 여기 막 다녔으니까 30년 했어요. 동국대강은 몇 년까지 여기 있다가 급방으로 가게 됐어요? 64년부터 1000년도 다 돼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오래되지. 여기는 용광로가 몇 개 있었다고 하셨죠? 한 건물에 네. 15돈짜리가 두 군데, 그 다음에 지는 거는 네. 50돈 용광로가 두 개는 이 앞에요. 네. 건설하고 있는 저기 여기 상간에는 그 용광로가 있던 자리가 명당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소문이 나긴 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50돈, 50돈짜리 두 개.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용광로가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는 계속 뭐 아파트 단지 안 그쪽인 줄 알았어요. 그럼 그 15톤짜리는 어디 쪽이에요? 저 앞에 주민한테 물어보고 부동산한테 가서 물어봐도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요거대 정도 될 거고. 용광로가 있죠. 네, 15돈 놈이. 요 정도 될 겁니다. 아, 이렇게 있었군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용광로가 있던 자리가 명당이라는 게 풍수지리학적으로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풍수에서 현궁론으로 보는 것 하면 이 지역 전체가 연꽃이 피가 있는 형태의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화부수형의 자리예요. 연화부수형이라 하는 건 연꽃이 수면 위에 떠가 있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수적으로 명당이라고 볼 수가 있다. 지금 용광로가 있던 자리가 명당이 될 수 있다는 말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말이에요. 예, 풍수적으로는 설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연못에서 용광로는 물하고 불하고 보는 것이 아니고 용광로에서 연꽃이 피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동국제강 할 때도 명당이었습니다만은 이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물에서 연꽃이 피어나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는 더 명당의 값어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해당 아파트 단지에 용광로동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수지리학 전문가는 그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부지 전체가 좋은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 명문대생들이 많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당연한 말입니다. 노란색 액자를 걸어야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 변기 뚜껑은 항상 닫아두고 전자레인지와 냉장고는 멀리 둬라. 집을 둘러싼 수많은 풍수지리학적 의견들, 그만큼 집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 가운데 용광로가 있던 자리가 기운이 좋다는 것도 흥미 있는 이야기거리는 아닐까요?